뭐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 노동부터 시작해서 뭐 창의적인 일까지 뭐 다양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지론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타고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즉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업무도 있겠지만, 아 이건 내가 아무리 해봐도 잘 모르겠어, 남들의 2배를 투자해야 그나마 평균치는 하네, 뭐 이런 것들도 느껴볼 기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나눌 수 있겠어요. 본인이 잘하는 거, 태어날 때부터 그걸 타고난 그런 재능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렇게 잘하는 거와 참 못한다, 그래서 못하는 뭐 분야도 있으니까, 내 아들이 잘하는 건 그냥 놔둬도 본인이 꾸준히 할 테니 내가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다. 못하는 거, 그 못하는 것 중에 꼭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걸 내가 의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표현 방식으로 빌리자면 음식도 그런 건데, 태어날 때부터 이걸 먹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것만 계속 먹는다면 이건 편식이 돼서 내 몸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먹기 싫은 거, 이걸 오히려 먹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관점으로 직업도 그렇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 혹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어떤 경험치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기 싫은 거, 잘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도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중에 오로지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뭐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할 때도 뭐 출퇴근 시간 버리고, 그쵸? 뭐 식사하는 시간, 또 아침 저녁 식사하는 시간도 또 빼야 되고, 뭐 자기 전에 이것저것 뭐 하는 시간 뺀다 그러면 결국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뭐 2-3시간 될까, 하루에?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조금 더 나가면 업무 시간 안에서 그 시간마저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 말을 좀 해주고 싶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뭐 심지어 뭐 지하철에서, 뭐 화장실에서, 뭐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 뭐 몇 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세, 그런 어떤 습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한다면 그게 본인의 인생을 많이 바꿔줄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아직 릴레이가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네. 목적 자체가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면 램프 2개가 교체 전멸하는 회로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하나씩 켜져야 되죠, 둘 중에. 네. 지금 그려진 4개의 그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네. 그게 가능한 회로는 2번째 회로예요. 2번째는 가능해요. 이건 스위치가 어떤 포지션이냐, 그에 따라 릴레이가 작동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작동 여부에 따라 위나 아래 거, 폴의 이동에 따라 전원이 다르게 공급되니까 위나 아래가 교차 전멸해요, 이거는. 네.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원했던 어떤 그 회로도의 정답은 제일 아래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폴의 위치가 둘이 같아야 하고, 왜냐면 지금은 노멀 상태니까. 예를 들면 폴이 지금 위로 올라가서 붙어 있는 게 맞아요. 폴 두 개가 위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릴레이 그 구조를 봤잖아요. 네. 2개가 동시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게 2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렇다면 2개가 동시에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현재 그 램프가 둘 다 위쪽, 즉 N
C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로는 둘 다 동시에 꺼졌다 켜졌다 한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이 회로에서 두 개가 교차 전멸하려면 둘 중에 램프 두 개 중에 하나는 NO에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미터라는 말이 뭔가를 측정하는 측정기다라는 뜻이고 앞에 멀티라는 말이 붙는 건 다용도, 목적이 여러 가지를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다용도 측정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미터. 그래서 크게는 전기의 전압, 전류, 저항 크게 이 세 가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있었어요. 특정기가. 덩치도 컸어요. 덩치가 그냥 보통 지금 현재 데스크탑 그 본체 크기만 했어. 굉장히 무거웠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학교에서도 본 적이 없고 집에서도 본 적이 없고 네. 혹시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이 기계 관련 쪽에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보통은 이게 유전의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가 그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 재능을 타고난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타고난 게 있어요.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본인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 기계는 좋아하기 때문에 찾아볼 거야. 아마 이렇게. 찾아봐요. 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제 정비라는 키워드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한 15년 정도 직접 기계를 만지면서 뭔가 해보는 내가 다루는 이런 직업을 15년 정도 갖고 즉 그 생활의 정점까지 다 가봤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보자 해서 개발 사업을 했었어요. 한 분야에서 계속 30년 있었던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비행기였지만 비행기를 정비하는 걸로 시작해서 조종도 해보고 나중엔 만드는 부서까지 가본 거야.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이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느 거 하나만 했었다면 지금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혹은 뭐 유전적으로 이런 기질을 타고났구나. 그걸 인지하면 좋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남보다 좀 더 빨리 갖고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일을 쉽게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내가 주의하라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게 남보다 좀 빨리 익숙해지고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면 보통 반대로는 거기에 너무 안주해버려. 쉽게 적응을 해봤으니까 난 천재야 그러고 자만한단 말이야. 그래서 더 발전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고 늘 더 공부하자. 늘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도 공부하다 보면 왜 기계도 계속 변한단 말이야. 자동차로 따지면 이건 수동자동차. 수동기어. 디지털 멀티미터는 자동기어. 그럼 수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자동은 쉽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걸로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알려주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에도 가장 많이 쓰는 기능만 설명을 할게요.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세 가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압, 전류, 이게 전기 시스템을 설명할 때 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물. 수도 배관에 있는 물.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집에 물을 틀면 물이 나오죠? 네.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 이건 수압이죠? 네. 그게 전압이에요. 수압을 높이면 물은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근데 수압이 아무리 높아도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작으면 적게 나오죠? 네. 그래서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즉, 나오는 물의 양이 전류.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나오는 그 구멍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수압은 같은데 구멍이 작으면 저항이 높죠. 네. 그러면 물이 조금밖에 안 흐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 구멍, 막는 그 구멍의 크기가 저항이에요.